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주도로 시작된 상륙작전이다. 이 작전에는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되었고 대한민국의 서울 탈환으로 이어져 한국 전쟁 전반의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작전 암호명은 크로마이트 작전이다. 맥아더는 1950년 6월 29일 전쟁이 발발한 지 4일 지난 뒤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며 조선인민군의 후방의 상륙, 병참선을 차단하고 낙동강을 통해 반격에 들어간다는 기본 전략을 세웠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인천항의 간만에 차가 평균 7m로 항구에 상륙하기 전에 월미도를 먼저 점령해야 하는 데다 선단의 접안 지역이 좁아 상륙 후 시가전이 불가피한 점 등의 이유로 상륙작전의 최악의 지형이라며 완강히 반대하였다. 해군의 일부 인사들은 작전 성공률이 5000대 1이라고 주장하며 격심하게 반대하였으나 맥아더는 오히려 이런 난점이 적의 허점을 찌르는 기습이 될 수 있다며 인천 상륙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8월 28일 미국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일단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나고 또한 인천항을 지배하는 감제고지인 월미도를 사전에 점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대전에서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해 태평양에서 섬 건너뛰기 전술로 큰 효과를 보았던 맥아더는 이번 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어 세계 전사에 남을 만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다. 상륙작전은 동해에서 미군함 미주리호로 삼척 근처에서 상륙작전 준비로 오인시키기 위한 공습을 시작했고 서해에서는 서해 최적의 상륙지점으로 간주된 군산시에서도 상륙작전과 비슷한 수준의 포격을 수차례 실시하는 등의 기만 작전으로 시작되었다. 9월 4일 상륙지점인 인천을 고립시키기 위한 공습이 시작되었으며 상륙 당일인 9월 15일까지 지속되었다. 9월 15일에는 영덕군의 장사 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장사 상륙작전에서 생존한 학도병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장사 상륙작전이 9월 14일에 일어났다고 알고 있으나 해군 기록에는 9월 15일에 장사 상륙작전이 진행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와 동시에 맥아더는 군산에 상륙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이 정보에 속아 넘어간 인민군들은 군산의 방어를 강화하면서 다른 지역의 경계가 허술해졌다. 저원 라인은 김일성에게 인천을 조심하라고 전문을 보내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신설하고 제18사단과 해군과 공군에서 차출한 육전대 병력 등으로 여러 방어용 신규 부대를 편성하는 한편 월미도의 해군 인원들로 구성된 방어진지를 만드는 등의 준비를 했으나 결국 막을 수 없었다. 상륙작전의 제1단계는 상륙본대의 상륙 개시 직전에 수행하는 사전 정보 수집, 교란 작전, 각종 준비 작전 및 선간 침투 작전이었다. 정보 수집 작전에는 해군 정보 요원들의 엑스레이 작전, 교란 작전에는 위에도 언급된 학도병들의 장사 상륙 작전이다. 준비 작전과 선견 작전에는 미 해군 UDT의 수중 장애물 제거 작전과 KLO 부대원 및 한미의 해군 육군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작전팀이 수행한 8미도 등대 점등 작전이 대표적이다. 드디어 9월 15일 본 작전 개시 이래 함정 206척 7만여 명의 연합군 병력이 영흥도 근처에 집결하여 본격적인 상륙이 시작되었다. 작전의 제2단계는 월미도의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에 시작된 공격 준비 사격에 이어 미 해병대의 제5연대 이하
제3대대 상륙단이 전차 9대를 앞세우고 월미도 전면에 상륙하였다. 월미도는 2시간 만에 완전히 미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미군은 부상 7명의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며 인민군은 108명이 전사, 106명이 포로로 잡혔다. 제3단계에는 미 해병대 제1사단의 제1연대 전투단과 제5연대 전투단이 각각 인천 남동부의 블루비치와 인천항의 레드비치에 상륙하여 적의 경비 병력을 격퇴시키고 해안 지역을 장악하였다. 제4단계는 미 해병대 1사단의 나머지 병력과 미 육군 제7보병사단 그리고 국군의 해병대 제1연대와 육군 제17연대의 상륙 및 연합군의 내륙 진격으로 이어졌다. 인민군 제18사단에서 급조 편성한 인천의 허술한 북한 경비 병력은 거세게 밀려오는 연합군의 파상 공세에 대항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곧바로 붕괴되었다. 그리하여 연합군은 조선인민군의 주력이 규합하여 대항할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버리며 인천 장악에 쉽게 성공하였다. 인민군이 38도선에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격하는데 81일이 걸렸지만 인천 상륙 이후 유엔군이 38도선까지 돌아오는데 15일밖에 안 걸렸으니 적의 배후를 기습한 이 작전의 성과는 매우 컸다. 결국 미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에 성공하였고 양쪽인 낙동강 방어선과 인천에서 공격받게 된 인민군은 크게 패하고 결국 38도선을 단 15일 만에 내주게 된다. 인천 상륙 작전은 유엔군과 한국군의 1차 대공세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인천 상륙 작전의 승리는 38도선 남쪽을 침범한 북한군을 몰아내는 것으로 한정된 최초의 유엔 결의를 벗어나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미국은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여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다. 10월 1일 한국군에 의해 최초로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이 이루어지고 이후 메가더는 강야 부대에 가능한 한북 쪽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압록강까지 진격한다. 그러나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 이남 지역까지 퇴각하며 다시 서울을 내어준다. 일사후퇴라는 명칭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한 1951년 1월 4일의 날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퇴각하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살던 주민들도 대거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수많은 난민과 이산가족이 발생했는데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내려온 피난민만 해도 1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한국군과 연합군에게 북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중공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현재 남북 통일이 되어서 하나의 자유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천 상륙 작전의 전쟁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